요즘 뭐 시장이 뭐 좀 많이 재미없죠, 그죠? 올라가는 종목들도 어? 올라가는 놈들만 올라가고 크게 막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특정 테마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특정 테마를 좀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인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투자하기 좀 애매하고 어렵고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또 시장과 협의를 해야겠죠. 그죠? 또 저도 지금 뭐 종목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종목이 좀 자주 나오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정적으로 또 가는 종목들을 위주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막 마음처럼 솔직히 뭐 급등주 뭐 몇 개 찾아내 가지고 막 던져 드리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급등주의 단점이 뭐예요? 손절도 각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또 초보자분들은 손절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더라도 그나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 찾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심사숙고하게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급등주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또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스페셜 종목 같은 거 제가 지금 한 세네 개 정도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교육 먼저 해드리고 방송하면서 스페셜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공략을 하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차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방송 지루하시더라도 천천히 여유 있게 좀 봐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특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방이 지금 우리 톡방 있잖아요. 우리 주식이머니 톡방이 감이 안 잡혀요. 어떤 감이 안 잡히냐면요. 어느 정도의 초보분들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는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교육을 완전 왕초보부터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일단은 제 기준에서 요 정도면은 그래도 모두들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강의는 오늘로 시작을 해서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습니다. 챕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음 특강도 참여를 하시고 이 특강이 끝날 때까지 지금 이 특강의 주제가 뭐예요? 이기는 투자자예요. 이기는 투자자. 투자의 결과를 바꾸는 매매의 기술이라는 특강이고요. 이 특강을 오늘 듣고 그리고 다음 특강까지 계속 연이어서 좀 들으신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식 초보 딱지는 다 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좀 따라 한번 와 보시고요. 물론 이 방에 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를 뭐 보고 들어왔고 주식이번이 시청하셔 들어왔겠지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에 홍주원이 누군지 유튜브에 홍주원이 누군지 좀 쳐보시면 잘 나올 거고요. 저는 이제 어찌됐건 지금은 현직으로는 바로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주원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제도권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자선운용사 거쳐서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렇게 좀 젊어 보이죠, 여러분? 어려 보이죠, 그죠? 그렇게 어리진 않습니다. 머리를 잘랐더니 더 어려 보이네요. 네. 아무튼 뭐 나름대로 이 주식 업계에서 그래 나름대로는 뭐 인지도도 있고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특강 이기는 투자자 요거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차게 좀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너무 반갑고요. 그럼 앞으로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즌 1이 끝날 때까지는 특별한 뭐 교육이라든가 스페셜주 같은 것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덧 8화가 지나갔습니다. 시즌 1이 12화까지거든요. 4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많은 분들도 입장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스페셜주도 드리고, 이런 특강도 하면서, 그냥 종목을 드리고 수익을 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수익 내드리는 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주식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고, 이 종목을 삼으로써 내가 어떻게까지, 수익을 낼 수 있고, 왜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종목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습득을 하셔야 저는 그게 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던져주는 것만 받아서 이렇게 먹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결국은 주식 투자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주는 종목이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종목을 줬지? 이 종목 왜 줬을까? 왜 이 자리에서 줬을까? 왜 이 자리에서 팔았을까? 왜 이때 사서 이때 팔았을까? 왜 저식이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것이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종목을 그냥 드리는 것보다도 종목을 드릴 때도 한 번씩 교육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차트 보면서 그리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짚어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 해봅시다. 그리고 저기서 한번 매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좀 이끌어 드리려고 합니다. 특강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사실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새롭게 준비한 거예요. 이기는 투자자라는 챕터를 가지고 왔고요. 주제를 가지고 왔고 오늘 그 주제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주제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기는 투자자. 뭘 이길까요? 시장을 이긴다. 시장을 이긴다. 사실 이제 시장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제가 시장을 이겨먹자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좋아하진 않는데 적어도 시장을 뭐 이길 수 있는 그나마 많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잠시만요. 이게 넘어가나? 여기 보시면은 투자의 결과를 바꾸는 매매 기술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메모들 잘 하시고요. 이거 어차피 녹화는 해드리는데 그래도 또 이제 집중해서 듣는 거랑은 다르죠. 이기는 투자자, 투자의 결과를 바꾸는 매매 기술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1강은요.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준비예요. 여기서부터 지키기 위한 4원칙. 뭘 지킬까요? 내 돈을 지켜야 된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4가지 원칙. 4원칙.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투자자들, 즉 투자자들을 위한 4가지 조언, 4조언. 그리고 이기기 위한 필수 공부.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까? 그리고 성공투자 15빅인데 이건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번부터 1회 1부터 1회 3까지 3가지 챕터 제가 좀 오늘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투자 4원칙.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제 기준에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정도 원칙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피 보는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키기 위한 4가지 원칙이 무엇일까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한 4가지 원칙. 자, 첫 번째로는요. 추격 매수 금지 원칙입니다. 이건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추격 매수, 즉 주가의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식시장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가가 급등해서 개인 투자자가 욕심이 생길 때쯤이면은 주가는 반드시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락합니다, 여러분. 이때 추격 매수는 어느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러붙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점. 여기서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 내려갈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내려갈 듯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갈 듯 하다가 올라가고 내려갈 듯 하다가 올라가고 이쯤에 안 올라간다고요. 이쯤에 안 들어간다고요. 주식 그 개미들은.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냐? 내려갈 듯 하다가 또 올라갔을 때. 실망감을 주다가 다시 기대감을 줬을 때. 이때부터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이거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 그럼 어디서 사요? 거의 다 갈 때쯤에, 갔을 때쯤에, 이때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조금 먹으려고. 사실, 이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요. 조금만 먹고 나오지. 이런 마인드가 커요. 하루 이틀. 하루에서 이틀 사이. 그냥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내가 좀 들어갔다가, 요만큼 먹고 나오지. 진짜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거 이만큼 먹으려고 지금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라는 거는요. 내가 정말 미련하게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 올라갔을 때쯤에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조금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들어가는 게 바로 추격 매수입니다. 즉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가서 다 올라갈 때쯤에 사는 게 아니라요. 주식은 쌀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쌀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쌀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쌀 때 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특강을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쭉 내려가가지고요. 더 이상 안 빠져요. 거래량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이때부터 수렴 구간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추세 전환을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자들 싸게 사는 위치는 보통 이런 수렴 구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채 큰 하락을 보인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채 긴 시간 동안 수렴 기간을 거치고 횡보 기간을 거치고 다시 추세 전환을 시도할 때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 전환을 시도할 때 그때부터 다시 상승 기류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할 만큼 상승하고 다시 하락이 시작될 때 이때 매수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추격 매수인데 이거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동매매 금지 원칙입니다. 뉴스는요. 주식시장의 뒷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의 어떠한 분위기나 뉴스, 공시에 따라 이끌리듯 매매를 하게 되면요. 항상 나는 실패한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뒷북치는 투자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시장은요. 항상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선행한다. 시장은 무조건 선행해요. 항상 선행해요. 경기보다도 선행하고요. 뉴스보다도 선행합니다. 공시보다도 선행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그 정보보다도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뉴스라든가 이슈 같은 것들은 시장보다 후행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왜 굳이 선행하는 시장을 놔두고 후행하는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것들에 너무 의지를 하냐 이겁니다. 시장은 선행을 해요. 이 선행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시황을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시황을. 시장 상황. 이 시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글로벌 상황. 그러니까 거시적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주식 흐름. 지금 이 글로벌 흐름과 국내 주식 흐름을 이 시황 하나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시황에 이미부터 우리한테 예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 상황은 우리한테 계속 예고를 해줘요. 지금 거시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요. 채권 시장은 어떻고요. 원자재 시장은 어때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 상황 때문에 앞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히려 반대되는 반대 심리를 갖고 있는 반사 이익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를 조금 보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황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은 이러한 재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행되었던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이 나중에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개인 투자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섹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섹터로. 그리고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뉴스가 나와요. 이슈가 터져요.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옵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못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많이 올라갔던 HMM 기억나시죠? 그죠? HMM이 뭐예요? 해운주죠, 해운주. 해운 물류주죠. 그 HMM이 그만큼 올라갈 때 뉴스는 어디쯤에서 막 엄청 그 뒷북을 쳐요. 주가가 이미 이만큼 올라갔을 때 뉴스는 뒷북을 쳐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사요? 이미 뉴스가 나오고 뉴스도 뒷북인데 그러고 나서 또 더 올라갈 때 이때쯤 사요. 거의 꼭대기 산단 말이에요. HMM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들 종목 상담 해보면은 그 비슷해요. 평균 단가가. 왜 그럴까? 그런데 HMM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이미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어디서부터요?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어디서요? 시황에서요. 다양한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에서요. 다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 해운주가 꽉 막혔던 어때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이렇게 가던 게 코로나 때문에 막혀버려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풀려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몰려있던 물류들은 어떻게 돼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혀 있다가 다시 재가동을 하는 상황에서 기존만큼 이렇게 재가동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대기 물량 계속 쌓여 있고. 이런 식의 어떠한 시황을 제가 가능성을 이제 그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황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항상 대비를 하면요. 후행하는 뉴스에 따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선행하는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찮더라도 하루하루 개황, 그리고 마감 시황, 개황 시황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읽으셔야 되고 뭐 이따가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경제지 같은 거 많이 읽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뉴스에 의존하거나 공시나 떠도는 소문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이끌리든 매매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장은 항상 선행하고 있으니 이 선행하는 쪽에서 호흡을 맞춰라. 시황을 잘 읽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 이 뇌동매매 금지 원칙. 추격매수랑 뇌동매매는 좀 다르죠. 다른데 비슷하기도 하고 비슷한데 다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추격매수는 내 의지대로 한 거. 어떤 차이가 있냐? 뇌동매매는 내 의지는 아니지만 분위기 때문에 마치 그게 내 의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이건 내 의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어리석은 거지만 추격매수가 조금 더 어리석은 걸 수도 있다. 그죠? 내 의지가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저기서 들어가야 될지 못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이것도 구분 못 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나의 무지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추격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까? 싸게 사는 건 어떻게 싸게 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 비중 조절의 원칙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한 종목은 없다. 주식시장엔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100%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는 없어요. 그저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률을 계산할 뿐인 거예요. 그 어떠한 종목에도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종목마다 확률에 따른 비중 조절을 습관화하셔야 되는 투자자일 뿐인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화시켜라. 확률에 따른 비중 조절을 습관화시켜라. 여기서 말하는 확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확률이란 무엇일까? 자, 내가 익절할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익절할 확률. 어떤 종목은 9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70%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종목은 65%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58%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익절할 확률.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혹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도달해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확률, 그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확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지금 몰라요. 하지만 차트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확률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우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바닥에서 우리가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바닥에 위치한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산업을 보니까 데이터 산업이네요. 데이터 산업이에요. 이 데이터 산업은 앞으로 유망 산업이에요? 아니면은 한물간 산업이에요? 어때요? 유망 산업이죠. 앞으로 데이터 산업은 계속 유망 산업입니다. 4G를 넘어 5G로, 5G를 넘어 이제 6G로.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해주고 그런 망을 네트워크를 관리해주고 혹은 보안을 유지해주고 이런 데이터주들은 앞으로 계속 유망하겠죠. 근데 그러한 유망 산업에 있는 종목 중에 어느 정도 경쟁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 바닥 수렴 구간, 즉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을 적당한 이 지금 단가에 샀을 때 반등할 확률, 올라와서 우리가 익절할 확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보니 대략 한 80% 정도는 익절할 확률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는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될까? 이런 비중 조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확률에 따른 비중 조절을 습관화. 확률이 높아. 그러면은 비중도 조금 강하게 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 조금 낮아. 이거는 70%뭐 미만이야. 혹은 65% 미만이야. 나머지는 뭐예요? 손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손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이 확률에 따른 투자 비중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확률을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기준점이 몇 개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의 종류입니다. 재료.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 자, 단발성 재료인가 혹은 조금 지속성이 있는 재료인가? 지속성이 있다. 이 지속성이 산업으로 이어졌을 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주도 산업, 이 기업이 지금 주력으로 갖고 있는 주력 산업으로 이어졌을 때 이 산업이 유망한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적어도 수차례 이상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종목인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저는 종합적인 점수를 내요. 점수. 이 점수는 제가 이제 봤을 때 확률과도 같은 거예요. 한 9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그럼 저는 이런 종목들한테 비중을 한 20-30% 정도 주기도 합니다. 뭐 30-40%까지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떠한 종목은 정말 차트는 매력적이에요.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익절할 수 있다라는 기회비용, 즉 내가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그런 기간적인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많이 줄 수 있지만 뭐 재료라든가 이런 산업들 조금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점수가 굉장히 조금 애매해요. 한 65점 정도 혹은 60점 정도. 단기적으로 공략하기는 매력적이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금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갑자기 시장에서 외면받게 되었을 때 줄 수 있는 영향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수를 난 이만큼밖에 주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종목들한테는 보통 한 5% 정도 비중을 줍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다른 거지만 저는 무료방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무료방에서는 비중을 5% 이상 안 드립니다. 왜? 이 무료방에는 정말로 다양하고 많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백인백색이잖아요. 100명이 모이면은 다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성향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맛보기예요. 무료방에서 그냥 이 5% 정도로 이런 종목들 맛이나도 보셔라.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비중으로 드리는 거고, 아무튼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제 개인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확실한 종목은 없어요. 우리는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석을 했을 때 확률, 뭐 그게 점수가 될 수도 있고 확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 쪽에 점수를 많이 줘요. 그리고 비중을 조금 강하게 실을 수도 있고 확률이 좀 적은, 점수가 좀 다소 낮은 그런 종목들한테는 비중을 조금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거는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르다. 아시겠죠? 비중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비중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량주이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요. 재무의 안정성도 있겠죠. 점수가 거의 누가 봐도 90점 이상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비중을 많이 줄 수 있겠죠. 보편적인 것들. 근데 누군가의 기준에서 삼성전자는 정말로 90점 이상의 종목이어서 몰빵을 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몰빵은 하면 안 되지만 절대 몰빵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은 삼성전자한테 점수를 100점을 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삼성전자가 정말 100점짜리 종목이냐 기업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10년을 보고 배당 먹으면서 주가 상승률도 조금씩 노려가면서 은행에 넣는 거보다 나으니까 그 정도로 100점을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10년 동안 뭐 배당 받은 거 주가 등락률 이렇게 보니까 뭐 크게 뭐 한 상승도 안 할 것 같고, 내가 그 10년 동안의 기회비용을 이 삼성전자에 몰빵한다라는 것은 삼성전자한테 많은 점수를 줄 수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라는 기준은 자, 종목의 재료, 투자 기간, 그리고 산업, 그리고 재무의 안정성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예. 그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장기 투자 성향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맞는 점수를 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조금 단기나 스윙 투자가 나는 조금 적합하다.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난 조금 점수를 안 주고 차라리 다른 종목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 그 점수는 여러분들이 매기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들 꼭 지키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재료 분석, 산업 분석, 그죠? 차트 분석, 그리고 재무 분석. 요 정도는 확실히 지키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배당도 하나의 점수로 줄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산 투자 원칙이에요. 자, 비중 조절은 이제 알겠어. 종목마다 비중을 다르게 해야 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에는 비중을 강하게 실어도 되고,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한 종목에는 비중을 약하게 싣고, 좀 천천히 투자하는 그런 비중 조절이라고 한다면 분산 투자는 무엇일까? 자, 여기 보세요.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구분하라는 말을 해서 구분하라. 뭘 구분하라? 산업을 구분하라는 거죠. 자, 산업의 연관성은 너무 가깝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중국 소비재 뭐 있어요? 화장품도 있고요. 그죠? 의류도 있고요. 그죠? 의류. 그리고 엔터도 있어요. 엔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밥솥 이런 것도 있겠죠. 밥솥. 밥솥도 있겠고. 최근에는 임플란트 같은 것도 있죠. 임플란트.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소비가 되는 소비재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중국 소비재라고 불러요. 물론 각각 개별 이슈도 있겠지만, 그럼 이렇게 중국 소비재 안에서 너무 많은 겹치는 테마들을 넣는다고 한다면은 분산 투자가 너무 골고루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약 바이오 쪽을 공략을 했어요. 제약 쪽에 뭐가 있어요? 줄기세포도 있고요. 줄기세포 있고,
당뇨병 있고, 치매 있고, 치매 있고, 헬스케어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있고, 많잖아요. 그죠? 의료기기 있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다 합쳐서 뭐예요? 제약 바이오 섹터잖아요. 그죠? 내가 줄기 하나 놓고, 당뇨 하나 놓고, 치매 놓고, 의료기기 놓고, 뭐 놓고 했는데, 분산 투자는 맞아 보이지만, 뭐예요? 연관성은 굉장히 가깝죠. 어, 거의 뭐 다 사돈의 팔촌의 친척이잖아요. 어? 이거는 분산 투자를 잘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확실히 구분 지어서 연관성이 조금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단, 각기 다른 유망 산업에 적절히 분산 투자해야 된다. 여기 유망 산업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유망 산업. 예. 산업은 항상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이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시대를 이끌고 있어야 되고,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현재 시대를 이끌고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산업을 우리가 유망 산업이라고 불러요. 그런 유망 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시대가 지나간, 과거 시대를 이끌었던, 그 시대가 지나갔고 과거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영광이 있었던 과거 시대의 종목들, 그런 산업들은 여러분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주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 싸움이라고 그랬죠. 확률. 과거 산업을 이끌던 종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두 종목 정도 특출 난 거지. 뭐 실적과 동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거기서 살아남은 몇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유망산업은 그 경쟁이 어때요? 그 확률이 더 가깝죠. 그죠? 여기 얼마나 많이 올라갈 종목도 여기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겠어요. 산업은 무조건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적절히 분산 투자해라. 리스크는 항상 여러분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리스크는 뭐예요? 불확실성인 거예요. 불확실성. 이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확실성. 아무리 좋은 산업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이슈나 국가적 이슈에 따라서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하늘을 날 것처럼 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외교적 이슈나 혹은 어떠한 생태계적 이유로 우리나라를 배척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그래서 거기서 반사이익을 받은 독일 배터리 기업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주가가 곤두박질 치겠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불확실성은 항상 그림자처럼 여러분 옆에, 그 산업 옆에, 이 주식시장 옆에 붙어 다니고 따라다닙니다. 그걸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고 해요. 어떻게? 분산 투자로서. 산업의 연관성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유망산업 위주로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린 뭘 한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해되시겠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4원칙만 지켜도 주식시장에서 피 보는 일 없습니다. 크게 피 보는 일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응용도 해드리면서 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해드리고 이렇게 그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처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강의는 아니에요. 제가 녹화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한두 번 정도 더 들어보면은 그럼 좀 귀가 열리고 들리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투자자들을 위한 4가지 조언입니다. 4조언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조언입니다. 투자는 투자 성향이 아닌 상황으로 판단하라. 나의 상황으로 판단하라. 개인 성향이 아닌 개인 상황으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접하거나 배우고 혹은 내가 할 때 이런 질문,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난 투자 성향이 이래요. 투자 성향이 조금 공격적이시네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투자 성향은 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투자는 성향이 아닌 상황으로 판단하라. 성향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투자의 결과는 내 성향과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 난 방어적 성향이니까 방어적으로, 난 공격적 투자 성향이니까 공격적으로, 나는 중간 정도 보수적 혹은 뭐 그 정도 중간쯤에 있으니까 나는 중도 성향이다. 뭐 나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할 거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투자 성향과 투자의 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투자와 타협을 해야지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일어나는 시간이 대부분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11시에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1시에 밥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7시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출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여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요. 또 어떤 누군가는 내 돈인데 내 돈 아닌 걸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내 돈이긴 하지만 여유 자금은 아니야.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유형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내 성향대로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내 상황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의 특별한 상황, 나만이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맞이해요. 지금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된다거나, 지금 더 사야 되는데 더 사지 못한다거나, 등등등. 즉, 투자는 내 상황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나의 자금 유형을 고려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절대 성향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방어적으로 할 거야. 나는 정말로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장투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막 종목도 어떤 거 골라요? 대형주, 우량주, 막 전통산업 이런 것들, 막 이런 거 고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적 장투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상황은 자금이 왔다 갔다 조금 빨리 돌아줘야 되고, 그리고 넣었다 뺐다를 조금 자주 하는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내가 뭐 몇 개월 안에 혹은 1, 2년 안에 어디 조금 뭐 전세 자금 쪽으로 혹은 주택 매입 자금이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야. 혹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 돈이야. 만기야. 그런 돈으로 이 보수적 투자를 했어요. 장투 막 괜히 물려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응? 의도치 않게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님에도 팔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외 일정이 자주 있어요. 해외 일정이 자주 있어서 시차가 있어. 우리나라랑. 근데 바빠.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야. 하지만 벌써부터 활발하잖아. 막 해외부터 막 왔다 갔다 출장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벌써부터 성격이 활발해. 그럼 어때? 이런 사람들 대부분 빨리빨리 나는 지금 못 기다려. 그러면 어때요? 좀 빠른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근데 본인의 업무나 본인의 지금 상황은 공격적인 상황으로 시장을 시시때때로 항상 들여다보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없어. 근데 공격적인 투자를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상황과 타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엉망이 되겠죠. 응?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셨겠죠? 그죠? 자, 투자는 뭐라고요? 성향이 아닌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나의 자금 유형, 자금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라. 그래야 나에게 맞는 결과가 도출이 된다. 자, 다음은요. 투자 자금을 관리하라 입니다. 첫 번째로 본인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여러분. 예, 본인 돈으로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왜? 심리를 못 지킵니다. 내 돈도 심리를 못 지키는데 남의 돈은 어떨까요? 더 심리 못 지키겠죠. 그죠? 흐트러진다고요. 불안하다고요.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여러분. 투자는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겁도 없이 미수,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본인 돈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투자 원금은 천천히 늘리도록 하세요. 급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늘리면서 내 실력에 따라서 내가 많이 성장을 했다 그럼 조금 더 늘리고 내가 좀 더 성장했다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투자 원금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본인의 지금 실력과 맞게 언밸런스 하지 않게 실력과 맞는 투자 원금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금은 빼지 마세요, 여러분. 아, 돈 땄다. 이거 뭐예요? 여기 카지노예요? 아니죠. 여기 지금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 뭐예요? 복리예요. 네. 복리를 가장 최대 효율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수익금. 아, 나 돈 땄어. 땄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나 시장에서 막 지금 여기서 게임했어. 이런 느낌이죠. 아니죠. 그죠? 나 여기서 수익 봤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 수익금은 어떻게? 재투자하라.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물려있는 종목 물타기 한다. 근데 막 하면 안 되고요. 물타기 할 만한 종목이어야지 물타기 하는 거예요. 원금 놔두고 수익금으로만 물타기를 하면 어때요? 마음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급하지 않게 평균 단가는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익금으로 재투자하라. 내가 모아가는 종목이 있어요. 특정 특정 단가 아래로는 난 이 종목을 좀 모아가려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쪽에 수익금으로 계속 조금씩 사는 거예요. 재투자를 하는 거죠. 적금식으로 재투자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주력주에 같이 동행하라. 이런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물타기를 하되 물타기 할 만한 종목에 수익금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조금씩 평균 단가를 맞춰가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안정적으로 평균 단가를 맞춰서 내 심리를 지켜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투자하라. 내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특정 단가 아래에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원금으로 사지 말고 이 수익금으로 조금씩 사서 모아가라. 혹은 세 번째, 내가 지금 주력주로 보고 있는 쪽에 원금을 과하게 비중 실지 말고 수익금으로 계속 비중을 늘려가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수익금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빼지 마세요. 계속 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복리가 되고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이거 땄어.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벌써부터 무슨 마인드예요? 게임 마인드잖아. 게임 마인드. 그죠? 무조건 요 원칙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네 번째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과 주식 보유 비율을 조절하라. 어떤 시장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되고 어떤 시장은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장일까요? 현금과 주식 비율이 적절하되 주식 보유 비율이 지금 많아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이 어때요? 유망산업들 지금 바닥을 다 기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 특정 테마만 계속 올라갔다 빠졌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래 산업들 그리고 유망 산업들은 어때요? 외면받고 있죠. 즉 그렇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서 거래량 동반 안 되고 있죠. 횡보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즉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못 모아가면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하게 되는지 아세요? 미래에 올라갈 만큼 올라갔을 때 또 비싸게 사는 거예요. 즉 이런 시장, 오히려 이렇게 재미없고 조금 뜨뜻미지근하면서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이런 시장일수록 그냥 묵묵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고 주식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왜 그럴까요? 자, 시황을 보면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악재들 뭐가 있죠? 유동성 축소. 그죠? 금리 올라갔어요. 금리 올라가면서 돈도 없어요, 지금 시장에. 그리고 온갖 원자재, 물가, 인플레이션. 이것들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지금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바닥에서 아직 기고 있는 것들, 회복 못한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시장은 이런 악재들을 지금 해소하고 있을까요? 제거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희석했죠. 그죠? 지금 근데 다시 시장이 크게 회전을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망 산업들은 아직까지 바닥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즉 시장을 괴롭혔던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서 희석이 돼가고 있고 거의 다 희석이 됐고 지금 시장이 머리는 들고 있지만 특정 테마들 위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유망 산업, 즉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산업들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사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시황을 보면서 그때그때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할지 주식을 많이 보유할지 그 비율을 조절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투자 원금이 적을 때 손절매 연습을 충분히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아직까지 투자금을 많이 늘리지 않으신 분들 혹은 내가 계좌를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연습 계좌 그리고 실전 계좌 이렇게 좀 나눠 두시면 좋아요. 연습 계좌, 실전 계좌. 그러니까 즉 적은 돈으로 좀 연습하는 계좌나 아직 투자 원금을 늘리기 전인 분들은요. 이 계좌로 뭘 해야 되냐? 손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손절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물론 손절이라는 거 습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손절이 무뎌질 필요는 있어요. 손절이 내 몸에 익지 않고 손절이 굉장히 어색하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작 진짜 손절을 해야 될 때 이 손절을 못해서 5% 손해볼 거, 10% 손해볼 거, 40%, 50%, 60% 손해봅니다, 여러분. 응? 이해되시겠어요? 즉, 여러분은 지금 익절을 연습하는 그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손절을 연습하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스스로 내가 손절매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 범위를 벗어났을 때 미련 없이 그 종목을 정리하는 이 연습. 이 손절이랑 여러분이 좀 익숙해져요. 친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손절을 또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건 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하니까 날라갔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이 손절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손절했더니 날아가요. 이런 분들의 특징. 처음부터 손절매를 정해놓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파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이해 안 되시죠? 나 이 종목 4,300원에 샀어. 근데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 4,080원에 손절해야겠다. 나는 내 손절매는 4,080원 정해놨어.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를 보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뭐 데이터가 나왔겠죠. 4,080원 손절했어요. 이런 분들은요. 다시 이렇게 조금 반등해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이 종목이 계속 빠질 걸 알고 있거나 혹은 어차피 여기서 맴돌 거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 말씀하시는 분들,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 손절매가 없어요. 나 4,300원에 샀어.
나 4,080원에 손절할 거야.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없다고. 나 그냥 샀어. 손절할 생각을 안 하고 샀어. 근데 갑자기 빠져. 그러니까 무서워. 팔았더니 어떻게 돼? 올라가.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즉, 전략적인 투자 접근이 애치당초 아니었다라는 거야.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말 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전략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차트를 공부를 하고 주식을 공부를 하고 투자라는 방법을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손절한 포인트 손절했다고 미련 갖지 않습니다. 예. 그거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바보예요, 바보. 예? 내가 팔면 오른 이유가 뭐야? 처음부터 이상한 데서 사놓고 이상하게 빠지니까 겁먹고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개미 흔들기로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즉 내가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은 애시당초 살 때부터 내가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 3가지. 사면 안 되는 이유, 여기 사도 되는 이유, 이런 것들 따져보고 사도 되는 이유가 많아. 여기 사도 되는 이유가 적어도 3가지 이상 있어. 그럼 들어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 3가지. 손절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여기서 익절해야 되는 이유 3가지. 333. 기억하세요. 333. 저는 3을 좋아합니다. 3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333이라는 이 기법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번에 나눠 사고 나눠 팔고 3번 사기 전에 3번 생각하고 이런 것들 있죠. 사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사도 되는 이유 3가지,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여기서 익절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이 3가지 생각하라. 그리고 3번에 나눠 사라. 내가 여기 샀더라도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 그죠? 그리고 항상 3번 생각해라. 여러분. 333. 기억하세요. 333. 적어도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런 말들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응? 적어도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공부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곳에서 샀다가 떨어지니까 뭐 어때? 공포가 막 밀려들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팔아. 그랬더니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 내가 팔면 오르네. 이 패턴 계속 반복. 그러다 보면은 1년, 2년 뒤에 어떻게 돼요? 원금 50% 반토막, 70% 반토막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해요. 예. 주식 투자 5년 하신 분들, 10년 하신 분들 뭐 다를 것 같죠. 그분들도 이 패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운 좋게 그 중에 한 번 또 대상승장 만나면은 그때 원금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매매 습관 다시 돌아가고 이 반복이에요. 성장을 해야 되는 성장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3번째 조언, 정보를 골라내라. 여러분, 주식 시장은요, 이 정보를 잘 여러분 골라내셔야 됩니다. 너무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뉴스는 뭐라고요? 주식 시장의 후행이라고. 후행. 선행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뉴스에 혹하지 마라. 이 정보는 골라내라. 그리고 공시나 커뮤니티에 현혹되지 마라. 가끔씩 무슨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뭐 이런 커뮤니티 글들, 그리고 이 톡방도 커뮤니티죠.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굉장히 건전하고 그런 이제 유언비어 같은 거 없고 찌라시 낚시성 멘트 전혀 없고 정말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방들은 낚시성 멘트와 유언비어 그리고 그런 찌라시들 이런 것들로 막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어때요? 유튜브도 엄청 막 자극적이긴 하지 사실 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애들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면 어떻게 돼요? 패가망신합니다. 패가망신해요. 자, 그리고 사회 경제면. 그럼 어디서 정보를 골라내냐? 사회 경제면 기사를 매일 읽으셔야 돼요. 사회 경제면. 귀찮더라도 읽으세요. 요즘은 이거 종이신문 아니어도 볼 수 있잖아요. 포털만 들어가도. 내가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만 들어가도 내가 보고 싶은 온라인 신문 있죠. 뭐 한국경제, 매일경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독해서 볼 수 있단 말이야. 사회경제면 기사 매일 읽으세요. 귀찮더라도.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가 작성한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라. 꼼꼼하게 읽어라. 리포트 길고 어렵고 그렇지만 모르더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꼼꼼히 읽으세요. 지금 상황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고 그리고 계속 보세요. 귀찮더라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슈들이 올라왔을 때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요. 재료를 구분하세요, 여러분. 재료를. 그게 무슨 말이냐? 재료의 지속성을 보라는 거예요. 지속성. 단기성 재료는 필시 어떻게 하라? 피하라. 단기성은 무조건 피하세요. 걔가 혹시라도 더 올라간다? 미련 갖지 마시고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나와요. 한 종목과 연애하지 마세요. 집착하지도 말고 거기에 빠져들지도 마세요. 아,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미련 두지 마시고, 아, 저게 내가 조금 단기로 봤는데 더 올라가네?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이런 거 욕심 가지 마시고요. 또 올라갈 종목들 많습니다. 단기성 재료는 무조건 피하고요. 지속성이 있는 걸로만 공략을 합니다. 널리고 널린 게 종목입니다, 여러분. 올라갈 종목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과 연애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의 심리를 다스려라. 자,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남들 따라 투자한 주식은 10중 8구 손해봅니다. 예? 이거는 거의 주식 투자 시장의 룰이에요, 룰. 남들 따라 투자한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련하게 남들 따라서 막 여기 혹 저기 혹 하면서 그렇게 투자하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자신만의 원칙으로 자기 자신만의 원칙으로 자기 자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가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주가라는 건요, 여러분,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여러분 엄청 올라간 에코프로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형제. 그런 애들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등락률을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내 평균 단가가 여기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투자자라는 거는요. 그런 기간과 이 산업의 미래성, 그리고 이 기간적 그 기회비용을 같이 투자하면서 나의 시간, 투자라는 건 뭐예요? 시간, 돈만 투자하는 게 그 투자예요? 아니죠. 돈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내 시간도 들어가고, 내 인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돈 넣었다고 투자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같이 투자하는 거고, 인내도 같이 투자하는 게 투자의 완성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산업들, 그런 산업들 위주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같이 본다면 적어도 이 꼭대기까지는 아니어도 이 꼭대기까지 가는 길 어딘가쯤에서 나는 익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등락률을 거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주가는 쭉 내가 정말 올바른 종목을 샀다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세요. 제가 이제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소장님 이거 샀는데 왜 떨어지나요? 왜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제가 대답해 드리기 제일 어려워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떨어지는데 이유가 어딨어, 여러분. 떨어지는데 이유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를 봤는데 악재가 있어. 그러면 그게 이유겠지. 근데 공시를 봤는데 악재도 없고 뭐 특별한 이슈도 없어. 그리고 뭐 지금 이 종목을 흔들 만한 어떠한 가십거리조차도 없어. 응?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가가 떨어진 게. 이유 없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은 반대로 주가가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오늘 시장에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이유 없이 떨어진 종목들,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거는 생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이 시장은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 숨쉬듯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 심장박동을 그려내듯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심장박동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항상 기분 좋은 세라토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 우상향처럼 기분 좋은 세라토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의 우울함을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생물이에요, 생물.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는 사자마자 오르는 마법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주 좋은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이 등락률 어딘가쯤에 나의 아주 유리한 평균 단가를 맞춰놓고 이 주가 등락률에 1위 1비 하지 마세요. 예. 어느 순간 쭉 갑니다. 꼭대기는 못 팔더라도 올라가는 그쯤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은 익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가 등락률에 1위 1비 하지 마시고 투자 본연에 집중을 하세요. 투자 본연이란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비중 조절 설명해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점수가 높은 종목이 있다. 점수를 가려내라. 확률을 가려내라. 그 확률에 투자를 했죠. 높은 점수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기다리고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주가 등락률을 참아내는 인내도 함께 투자한 거예요. 나의 감정도 함께 투자한 거다. 투자는 비로소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찾고요. 좋은 종목을 찾아내서 선정하고 그리고 점수가 높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 돈도 투자하고 이 기다리는 내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등락률을 감내할 수 있는 나의 감정, 즉 인내를 투자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주식 투자는 완성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돈만 넣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공부하고 종목 찾고 좋은 종목, 점수 높은 종목들 찾아내서 돈 투자하고 내 시간 투자하고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내 인내, 등락률 버텨내는 내 인내, 그 인내까지 그게 다 합쳐졌을 때 훌륭한 투자자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 주식은 가장 두려울 때가 바닥이고 가장 욕심이 생길 때가 고점이다. 이게 초보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주식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면요, 여러분. 가장 큰 공포가 드리워졌던 그 역사적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시장은 어떻게 됐다?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대세 상승을 만들어냈다. IMF, 카드 대란, IT 대란, 그리고 리먼 사태, 2008 금융위기, 그리고 요번에 또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이러한 큼직큼직한 이슈들, 시장에 빛의 계절 리스크들이 확 나오고 나서 시장이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 뭐가 와요? 대상승이 온다.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대상승이 온다. 그러니까 즉 가장 두려울 때가 바닥이고 이 고점, 가장 욕심이 생길 때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나, 더 올라갈 것 같다, 코스피 2800 넘으면 3000 넘는다, 4000 넘는다, 5000 넘는다,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릴 때 이 꼭대기에서 남들 다 돈 버는 것처럼 보여질 때 이때 뭐다? 욕심이 생기고 그때가 곧 고점이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 공포를 주의하고요. 욕심을 경계하세요.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내가 지금 왜 공포가 느낄까?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야. 공포를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공포를 한번 의심해보고. 내가 욕심이 생길 때 경계하고 의심해보세요. 내가 지금 왜 욕심이 생길까? 왜 지금 인간 지표가 지금 또
이 감정의 문을 두드릴까 의심해보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 예. 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심리 다스리는 방법. 자, 주식에 복수를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가끔씩 보면은 분노 매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손절 한번 하면은 이걸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분노 매매를 해요. 복수전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 주식 시장에 복수를 할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세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은 항상 타협이야, 타협. 응? 오르고 달래고. 이 분노 매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르고 달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너 뭘 원하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연애한다 생각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너 뭐 좋아해? 지금 뭐 먹고 싶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화를 내?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지. 너 나한테 그랬어? 너 한번 죽어봐. 이런 식으로 복수매매, 분노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게 싸울 수 없는 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는 애시당초 포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는 마지막 조언.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심리에 내가 지지 않게. 내가 이 희노애락 있죠? 즐거움, 분노, 패배 뭐 이런 거 있죠. 패배감 뭐 그런 뭐 희노애락 같은 감정들에 잠식되지 않게. 내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 매매가 흐트러지지 않게 스스로를 관리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 이런 말을 써놔요. 중용을 기억하라. 중용.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의 마음으로 매매하라는 겁니다. 투자하라는 겁니다. 중용의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세요. 중용의 마음으로. 내가 흐트러지면은 결과도 흐트러집니다. 주식 투자 처음에 했을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막 보는 그런 때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제가 방에서도 보여드릴 거고, 분명히, 이거 재밌다. 이렇게 수익 보니까 정말 재밌다. 좋은데? 이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보통 흐트러지거든요. 아시겠죠?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 항상 조심하세요. 제가, 투자자를 위한 4가지 조언 이렇게 해드렸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기기 위한 필수 공부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자, 요거 빠르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는 2가지로 나뉩니다. 무조건이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 분석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차트 분석. 이 2개 공부는 해야 되는. 기업 분석 공부, 차트 분석 공부. 이 2개는 무조건, 여러분. 이기기 위한 필수. 여러분 이기고 싶죠? 수익 보고 싶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기업 분석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석은 해줘라. 이거예요. 니들 솔직히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분석할 건 해야지. 이런 느낌인 거야. 기본적으로 분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석. 그 분석 조건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재무의 안정성이에요. 뭐 PER, PBR, 로아, BP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의 안정성은요, 이거는 어떨 때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이 만약에 내가 투자를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이 3, 4분기부터 지금 현재가 3, 4분기야. 근데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서 다음에 1, 2분기까지 좀 가지고 가려 할 때 이때는 뭘 고려해야 된다? 재무의 안정성. 이거 무조건 고려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연말이 지나고요. 연초가 되면요. 이제 공시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 실질 검사를 해요. 기업 실질 검사. 이게 적격성 검사를 하거든요. 상장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적격성 검사를 잘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재무의 안정성이 조금 불안정한다거나, 그리고 뭐 공시가 조금 늦게 올라온다던가, 보고가 조금 늦게 올라온다던가, 이런 종목들은 거래 정지 위험이 있어요. 거래 정지 위험. 이해되시겠어요?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해서 연초부터 4월까지, 한 1월부터 4월까지,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뭐 공시가 좀 늦게 올라온다던가, 뭐 예를 들자면은 재무가 지금 뭐 4년이나 혹은 5년 이상 막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던가, 혹은 뭐 지금 갑자기 분기 실적이 말이 안 되게 빠져가지고 자본 잠식의 위험이 있다던가, 이런 종목들은 꼭 피해야 됩니다. 자, 언제부터요? 3,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1, 2분기까지 가지고 가려 할 때, 혹은 4분기, 그러니까 4분기라 해봤자 내가 11월에 샀다가 한 4개월 보고 투자했어. 그럼 언제야? 11월에 샀으니까 한 3월에 매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때, 이런 타이밍에 끼어있는, 이 기간에 끼어있는, 내 보유기간이 이 기간에 끼어있을 때, 이 재무의 안정성이 조금 불안정한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무조건 피하라. 예. 하지만 단기 투자, 뭐 한 1, 2주 이내에는 크게 관여하여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 1, 2주가 한 2월부터 4월까지 이 기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1, 2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가 안 좋더라도 한 1, 2주 이내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무의 안정성이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 1, 2주가 하필 한 2, 4월 달에, 이 1, 2분기 안에 좀 겹쳐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또 피하셔야 된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뭐 단기적으로 한 1, 2주 이내에 막 빨리 먹고 나오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여기에 관여하여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거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안전장치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최소한의 안정장치.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의 등락과 실적의 연관성을 분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실적주를 공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적과 주가의 등락이 같이 움직이는, 동행하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데 연관성이 없이 움직여.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떨어지고, 실적은 나쁜데 주가는 올라가는, 이런 연관성이 전혀 없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적주를 투자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 연관성을 먼저 파악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연관성이 있어요. 주가의 하락 이유가 실적 악화였어요. 그러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뭐였다? 실적 악화였다면 그 변수로 작용했던 거는 실적 악화이기 때문에 이 실적 악화의 개선 정도를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 주가가 회복이 되겠구나, 회복이 되지 않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응?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실적과 동행하는 상황이잖아. 주가의 하락 이유가 뭐예요? 실적 악화였다. 그렇다면 이 주가 주요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던 변수의 개선 정도. 그러니까 실적 악화의 개선 정도를 분석해 봐라. 개선이 좀 될 것 같다. 그런 컨센서스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이 실적 악화로 빠졌던 주가의 이 등락폭만큼은 충분히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거를 분석해보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꿀팁이고, 그러면 반대로 실적 호전의 경우 일시적인 건지 또는 구조적인 건지 여러분들이 이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적 호전을 했어. 그럼 이게 일시적인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은 구조 자체적인 어떠한 구조적인 것 때문인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속성을 보려고 하는 거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적 호전의 원인이 부동산 매각이나 혹은 자산 재평가 등의 영업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을까? 만약에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부동산 매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그렇게 많아? 자산 재평가가 항상 뭐 높게 측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지. 그럼 이거는 영업 내용과 무관하고 또 지속성도 없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요런 실적 호전 같은 경우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겠지. 그죠? 당연히 적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영업 매출의 신장에 따른 것인가? 영업 매출의 신장에 따른 것이야. 이건 얘들이 일을 잘하고 있네? 앞으로 컨센서스도 좋아. 그러면 이거는 지속성이 있겠죠.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죠? 이러한 일시적인 것, 영업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영업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것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속성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만약 노사분규 등의 일시적 원인에 의한 매출 감소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면은 이런 원인들의 제거 유무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노사분규가 해결이 되었는지, 해결이 됨으로써 그동안 줄었던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감소가 있을 것인가, 매출 증가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심한 교육을 해드리자면은 여기에 원인들의 제거 유무를 파악하라는 문구가 있죠. 그죠? 이거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똑같아요. 자, 주가의 등락을 만들어내는 호재 또는 악재, 이 원인들 있죠. 이 원인들의 제거의 유무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주가가 쭉 빠진 악재, 주가를 쭉 빠지게 만든 악재가 있어요. 이 악재의 원인이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제거된다? 될까 안 될까? 언제쯤 제거될까? 그것까지 파악을 하면은 이 주가가 언제쯤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가 전쟁을 했어. 응? 그래서 시장이 빠졌어. 시장이 빠졌는데 특정 섹터가 있어요. 무슨 섹터. 이게 좀 전쟁 때문에 빠졌어. 그리고 무슨 섹터, 이건 전쟁 때문에 올랐어. 오른 섹터가 있고 빠진 섹터가 있겠죠. 그 지수도 빠지고, 그랬겠죠. 그럼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위기상 이 전쟁을 받아들이는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이 되었는지 이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식료품 생산에 차질이 있었을 때 만들어졌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다른 대체 식품이라든가 대체 국가들로 하여금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이 되고 있는지, 원인들의 제거 유무를 지금 계속 파악하는 거야. 우리는 추적하면서.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원인들이 제거가 된다면 명심하세요. 악재로 빠진 주가는 고스란히 다시 다 회복이 됩니다. 그 원인만 해결이 되면요. 그리고 호재로 올라간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호재의 원인들이 제거됐어. 한마디로 재료 소멸이 됐어. 올라간 만큼 다시 다 빠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것들 원인은 항상 여러분들이 추적하라는 이야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간 원인, 내려간 원인 끝까지 추적해서 그 원인의 제거 요무를 파악하라. 요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할 게 많죠. 그죠? 하지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이기는 투자자죠. 제 특강의 주제가 이기는 투자자. 그게 쉽습니까? 장기 한 판 두더라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바둑 한 판 두더라도 이기기가 어려워. 빨리 먹기 대회 나가서 이런 보잘것없는 대회 나가서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곳에서조차 이기려고 지금 외부에서 힘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돈을 가지고 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싸움 아닙니까? 당연히 할 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요. 이게 더 어려웠으면 이게 더 어렵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의 조건을 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캔들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캔들 패턴을 이해하셔야 돼요. 캔들의 성향, 각 캔들마다의 성향, 그 캔들의 조합, 그 캔들이 만들어내는 패턴들, 이걸 이해해야지 차트 분석의 첫 걸음마를 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캔들마다 따라붙는 거래량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또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캔들과 같이 조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캔들 패턴, 두 번째 거래량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패턴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위치와 흐름.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등등등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보이고 있는 흐름. 이 흐름의 패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조합이 됐을 때 내가 그 추세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여러분들은 뭐부터 공부하면 돼요? 캔들부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추세를 이해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트 분석의 조건입니다. 메모해 두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는 다 못 알려드리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곧 방송을 꺼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언제 알려줄까? 이 강의가 끝나는 중간중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죠. 이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차트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냥 이 원리만 기억해 두세요. 차트 분석의 조건, 캔들 패턴, 거래량 패턴, 이동평균선 패턴, 그리고 추세 이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차트 분석의 기본적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용어들 있죠. 이걸 이해를 해야 그 용어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격도, 볼린저 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의미 없긴 하지만 이거에 선행되지 못하면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 위해서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반을 특강을 해드렸네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특강 여기서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 이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아주 주식 투자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페셜주도 사실은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야간에 저거 또 매매 좀 해드리는 게 있어서 회원분들 해드리는 게 있어서 요거 좀 해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체될 줄 몰랐어. 그래서 스페셜 종목 톡방 내에서만 진행되는 아주 시크릿 종목 요거는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매수 시그널 쌍골뱅이 2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매수 단기 스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명 이렇게 올라갑니다. 쌍골뱅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기다려주세요. 한 종목 나가는 거 아니고
제가 몇 개 뽑아놨으니까 몇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장에 수익 내기 어려우시죠? 스페셜주로 한번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또 주식 투자 재밌어야지. 수익도 나야 재밌지, 그죠? 제가 원래 종목 잘 안 드려요, 여러분. 저는 유명해요, 종목 잘 안 주기로. 종목 상담도 잘 안 해주기로 유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고급 인력이라서 그래요. 종목 상담의 적중률이 거의 뭐 100% 가깝고, 제가 찍어드리는 종목들의 적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뭐하지만, 그래서 귀합니다. 제 종목 상담과 제 종목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고급 인력이에요. 잘 안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아끼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주 놓치지 마시고 잘 안 나가는 종목이니만큼 꼭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래 스페셜주도 방송으로 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스페셜주는 텍스트로 톡방에서 더 보기 쉽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